나오는 건가? 나오는 거. 자, 이번에는 42쪽 갈게요. 42쪽. 여기 오빠. Hey boy. 자, 42쪽에는 EBS 연계된 게 뭐냐면 김혜순의 별을 굽다군요. 나 작품이 연계됐습니다. 현대시 12쪽에 있군요. 그럼 이것도 역시 먼저 파. 현대시 12강. 현대시 12강이고 107쪽이래요. 이게 알려드린 이유는 수업 끝나면 확인 좀 해달라는 얘기야. 107쪽에 실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EBS의 초점은 무엇이냐? EBS에서 여기를 만들어놓은 의도를 좀 파악을 해보고 그와 연결된 걸 찾으려고 하는데 얘가 다 해줬어요. 그 가에 있네. 유사작품을 찾아줬네. 자, 일단 뭐냐면 자, 얘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본 것에 대한 의미, 즉 관찰 대상이 있을 거야. 시에서는 관찰 대상 또는 시적 대상이 있겠죠. 관찰 대상이었던 시적 대상이 있을 거야. 여기에 어떻게 써요? 시라는 건 의미를 부여합니다. 의미를 부여해. 그런 작품을 하나 땅 실어놓은 거야. 그 작품이 뭐냐면 김혜순의 별을 굽다입니다. 얘가 김혜순의 별을 굽다입니다. 별을 굽다가 요놈이야. 그래서 김혜순이 뭔가를 관찰할 겁니다. 일단 뭘 관찰할 거냐면 지하철역에서 사람들을 관찰할 겁니다. 지하철에 사람들을 관찰하면 다 무표정한 거야. 걔를 관찰하면서 얘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합니다. 얘가 무표정하고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지만 아니야. 마음속에 열정을 가지고 있어. 이런 얘기를 설명한 것이 요 작품 하나. 그 다음에 본 것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뭐냐면 미처 못 봐. 보이진 않아. 근데 그 속에 있는 것을 알아내야 한대요. 보아야 할 것입니다. 관찰 대상 속에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관찰 대상 또는 시적 대상에 겉으로 드러나진 않거든요. 하지만 되게 의미로운 게 있어요. 그거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한 작품이 하나 실렸어요. 그게 뭐냐면 김수영께 실렸더라고요. 김수영의 파밭가에서가 실렸습니다. 파는 아죠. 먹는 파입니다. 먹는 파밭 가 끝에서 내가 파밭을 보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가 의미로운 게 들어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머릿속에 꿰뚫어야 돼요. 뭐 이런 작품이 실렸습니다. 먼저 김혜순의 별을 굽다부터 해볼게요. 별을 굽다부터 해볼게요. EBS에 나온 거 먼저 해보자. 별이라고 하면요. 여기서의 별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여기서는 어떤 희망과 꿈과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각자의 어떤 희망과 꿈 이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라고 했으니까 그 얘기하고 싶은 건 왜 그러냐면 지하철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꿈과 희망은 다 다르잖아. 각자 자기 마음에 별을 굽고 있는 거야.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꿈과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죠? 그걸 얘기한 게 요거고요. 김혜순은 뭐로 더 유명하냐면 뭐 시인으로 유명하기도 하지만 이강백의 부인으로 더 유명합니다. 이강백 아시죠? 그 결혼이라는 희곡 작가 알잖아. 아이씨 모른 척하지 마. 그걸로 더 유명합니다. 한번 볼게요. 일부 몰지각한 책이 없는 학생은 프린트물 있죠? 거기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당역 4호선에서 2호선을 갈아타려고 이런 거 나오면 구체적인 지명이 나오면 늘 따라오는 공식 같은 말이 있죠. 구체적 지명을 통하여 사실성을 부여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늘 공식처럼 따라오는 말이죠. 구체적인 지명이 나오면 뭐 사실성을 부여했다. 뭐 이런 말 늘 따라오니까 그냥 탕 쓰면 되겠지. 사당역 4호선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려고 에스컬레이터를 거기에 실려 올라가서 뒤돌아보다가
마주친 저 수많은 얼굴들. 자, 수많은 얼굴들이 지금 내가 본 것입니다. 관찰 대상이고요. 지금 나는 사람들 수많은 얼굴 봅니다. 에스컬레이터 쭉 타고 올라가다 이렇게 뒤를 봤더니 사람들이 쭉 줄 서 있는 거야. 그 모습을 내가 지금 봅니다. 모두 붉은 흙가면 같다. 붉은 흙가면 거기다 세모칠게요. 처음에 봤을 땐 뭐야 새끼들 그냥 사람들이 얼굴이 뻘겋고 그냥 가면 쓴 것 같아. 모두 똑같은 표정을 짓고 있는 거야. 근데 그 표정이 뭐냐면 얼마나 많은 불가나들이 저 사람들을 구원했을까? 무표정한 저 얼굴 속에서 다시 세모칠게요. 무표정한 저 얼굴 세모칠게요. 그걸 붉은 흙가면이라고 한 겁니다. 붉은 흙가면은 2번 나옵니다. 여기에서 지금 붉은 흙가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 맨 끝에 모든 얼굴은 뜨거운 속이 굽는 붉은 흙가면인가 보다. 그게 붉은 흙가면 거긴 동그라미. 처음에는요 그냥 무표정한 얼굴에서 아유 가면 쓰고 있는 거 아니야? 아유 붉은 흙가면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제 뒤에 깨달음이 나옵니다. 그거는 정말 무표정한 그런 표정은 무표정하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희망과 열정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거야. 또 읽어볼게요. 모두 붉은 흙가면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불가마들이 저 얼굴을 구원했을까? 무표정한 저 얼굴 속 어디에 아침마다 2 눈을 번쩍 뜨게 하는 힘이 숨어 있었을까? 자, 이제부터 궁금해집니다. 저 사람들이 아침부터 새벽까지 출근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보통 피곤하면 그냥 자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일어날 수 있게 하는 힘은 뭘까? 이겁니다. 그냥 결론은 뭐겠어요? 자신이 생각한 꿈과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야. 그런 열정 이런 게 있다는 얘기야. 각자마다 그 얘기 하려는 거야 지금. 밖에서는 기척도 들리지 않는 이 깊은 땅속을 지하철역이니까 땅속이겠죠? 밀물처럼 가게 하는 힘이 어디에 숨어 있었을까? 하늘 한 구석 별자리마다 쪼그리고 앉아 누가 쪼그리 앉겠어? 조물주, 신 이런 사람들이겠죠. 조물주나 신 같은 사람들이 별들을 감화해서 구워내는 분도 계시겠지만 조물주가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분이 점지하는 운명의 별빛 지상에 내리겠지만 신이 만드는 거야. 아, 이렇게는 이런 사람을 만들어야지, 얘는 이렇게 살아가도록 해야지. 다 운명을 다 만들었어. 그래서 인간 세상에 뿌렸다고 하는 거야. 그런 인간도 있지만 물이 쏟아진 듯 몰려가는 땅속은 너무나 깊어 그 별빛이 여기까지나 닿기나 할런지 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땅에 있어요. 땅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갈 거야. 있을 거야. 이건 위에 있는 신이나 조물주가 다 영향을 준 거야. 너는 어디까지 살아라. 너는 어디까지 살아라. 너는 무슨 운명을 맞고 태어나라. 다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지금 얘들은 어딨어? 지하철역을 타니까 여기 땅 밑에 있는 거야. 지금 땅 깊숙하게. 그러니까 신들의 영향력이 여기까지는 내려가지 않는다고요.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요. 땅을 파고 여기 들어가는 이 정도는 들어간다고 쳐도 지하철은 쫙 수백 미터 있는데 여기까지는 들어오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신이 부여한 힘은 아니라고요. 그럼 뭐야? 인간 스스로의 힘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서는 바로 사람들의 열정. 얘는 바로 사람들의 열정이야. 아침에 일어나게 하는 열정이야. 왜냐면 자기 스스로 이루어야 할 꿈과 소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열정으로 일어나는 거야. 그죠? 이것은 신이 부여한 것이 아니라고요. 부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 스스로 만든 겁니다. 스스로 만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얘네들은 인간, 육지 위에 있는 인간들은 신들이 부여한 것을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 밑에 있는 땅 속에 있는 인간들은 그렇지 않다고요. 신의 능력이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바로 신의 부여한 능력이 아니니까 스스로 만든 열정이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그냥 무표정한 저 사람들 뭐야? 저는 왜 저렇게 무표정할까? 바보 같은 놈들 이렇게 설명하려 했는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마음에 불가마를 가지고 있는 거야. 스스로의 열정을 다스리는 불가마들이 다 하나씩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통해서 움직이는 인간들 정말 괜찮은데 대단한데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야. 또 합니다. 수많은 저 사람들 몸속마다에는
밖에서 볼 수 없는 뜨거움이 일렁거리나 봅니다. 뜨거움 동그라미 쳐야겠네. 나는 겉으로 관찰했을 때는 그냥 무표정한 아주 무감각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숨은 이면에는 뭐 있어요? 뜨거움을 간직했대요. 그게 뭐야? 꿈과 열정이겠죠. 저마다 진흙으로 돌아가려는 몸을 일으켜 세우려는, 진흙으로 돌아가려는 몸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운명에 순응하는 모습입니다. 아유, 100년 살다 보면 어차피 죽을 거, 뭐 이런 거야. 그렇게 그냥 운명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걸 진흙으로 돌아가는 몸이라면, 운명에 순응하는 거. 근데 그것을 일으켜 세운다는 건 거부하는 겁니다. 원래 100년 살면 쓰러져야 넘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일으켜 세운다는 건 거부하는 겁니다. 누가? 인간이 스스로 마음속에 불가마, 열정을 가지고 그걸 이겨낸다고요. 불가마 하나씩은 깃들여 있나 봅니다. 불가마 다시 동그라미 쳐야겠네요. 온갖 역경에도 굴복하지 않는 힘이겠죠. 인간이라는 사람은요, 아무리 힘겨워도 이겨냅니다. 어떤 거냐면 내가 생각하는 꿈과 희망을 하고 싶을 때, 그때 나의 열정을 태워서 그걸 이겨낸대요. 그러니까 인간은 대단한 놈이죠. 저렇듯 10년, 20년, 50년 얼굴을, 왜냐면 내가 이렇게 뒤를 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인데 아침에 출근하는 게 10년, 10살짜리도 있고요. 걔들도 마음속에 어떻게 해서 꿈과 희망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난 거고, 20년 묵은 놈이 있대요. 그렇겠죠? 20살 묵은 놈이 있을 거 아니냐? 또 뒤를 봤더니 50년 묵은 놈도 있대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뭐야? 마음속에 불가마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구워내고 있었으니 모든 얼굴은 뜨거운 속이 이게 뭐겠어요? 꿈과 희망이겠죠. 그러면 다로 말하면 제목을 봤을 때 별이겠죠. 별을 굽는 붉은 흙가면 같습니다. 아하, 정말 대단한 놈인데요. 이런 얘기 하고 싶은가 봐요. 겉으로 봤을 땐 별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아니야. 얘네들은 마음속에 불가마를 가지고 스스로 이겨내고 버티고 견디고 하나 봐요. 상황을 한번 볼게요. 자, 나는 지하철역 4호선가에서 수많은 얼굴들을 봅니다. 수많은 얼굴들을 관찰합니다. 이놈이 관찰 대상이겠죠. 근데 이렇게 봤을 때 겉 외면만 봤을 때는 참 부정적인 것 같은데 가만히 봤더니 그 어떻게 써? 그 내면에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내가 겉으로만 봤을 땐 에이 뭐야 무표정하네 이렇게 했는데 아니야. 각각이 모두 다 10년 먹은 놈, 20년 먹은 놈, 10살, 20살, 50살 모두 다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무표정하대요. 얘는 무표정한 얼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마치 뭐와 같다고 그래서 붉은 흙가면 같대요. 붉은 흙가면 같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잘 몰라요. 잘 몰랐어요. 그냥 인간을 그냥 겉으로만 봤을 때는 뭐야 무표정하고 붉은 흙가면 아니야. 좀 불그스름했나 보죠. 그죠? 그랬더니 이제 내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내면은 그 내면 속에는 어떻게 보이진 않지만 뜨거움이 일렁이라고 합니다. 일렁임. 뜨거움이 막 일렁일렁 하고 있어요. 그 마음속에 뭘 가지고 있어? 모두 다 한 명씩 한 명 모두 다 불가마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라고 했어요? 뜨거운 속을 굽는 뭐라고 했죠? 뜨거운 속을 굽는 붉은 흙가면 같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뜨거운 속이라는 게 뭐냐면 나름대로 각각의 꿈과 희망, 소망 이런 거겠지. 그치? 그러면 글의 제목을 봤을 때 이게 뭐냐면 바로 별입니다. 각자의 별을 굽는 붉은 흙가면 같대요. 그러면 붉은이라는 건 아까와 달리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모두 다 열정 가득합니다. 붉은색 열정 가득하고요. 하지만 흙가면이래요. 무표정해서 무표정한 얼굴을 같이 가지고 있죠. 즉 아까는 무표정한 얼굴만 보였는데 이제는 뭐도 보여? 마음속에 열정도 보이는 거야. 모든 인간이라 함은
무표정 속에 그 안에 뭐가 있어? 각자의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별을 굽고 살아가는 게 인간이라고요. 됐네. 자, 요 작품이 하나 실렸고요. 왜? 자, 얼른필기. 그 다음에 우리 이베스 작품이 여기엔 없으니까 하나 볼게요. 여기 파바가에서를 찾아볼까? 아, 마지막 맨 끝에 있네. 뒤에서 세 번째. 아예 맨 끝에. 자, 아예 맨 끝입니다. 자, 얘는 파밧가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파밧가에서. 그러면 서술어가 없으면 서술어를 찾으면 그놈 주제라고 그랬죠. 시에서 거의 뒷부분에 무, 늘 있다고 그랬잖아. 파밧가에서 어쩌래요? 맨 뒤에 말 맞춰봐, 서술어. 얻는다는 것은 잃는 것이래요. 이거네. 얻는다는 것은 잃는 것이래. 맞나? 잃는 것이라고 했구나. 잃는 것이라고 하네요. 즉, 얻는다는 건 잃어야 얻을 수 있어. 이런 거네. 일종의 역설법이네. 그죠? 역설적인 제목을 이용했네. 역설적인 내용이네. 즉, 얻는다는 건 버려야 가질 수 있어요. 이런 거네. 우리 아까 했던 것들 그거 있었잖아. 희생이 있어야 긍정이 오고 뭐 이런 거잖아. 얘는 좀 뭔가를 버려야 얻을 수 있대요. 이거 뭐 얘기할 거냐면, 아까 바로 전 시간에 한 것이 뭐 희생이 있어야 긍정이 생긴다면, 얘는 낡은 사상을 버려야 새로운 사상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의 것을 답습하려고 하면 새로운 창의적인 게 생기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것을 과감하게 탈출해야 뭐가 긍정이 생겨요 라는 게 이 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삶은 계란의 껍질이 벗겨지듯 묵은 사랑이 벗겨질 때, 아하, 그러면 삶은 껍질의 계란이, 삶은 계란의 껍질이 벗겨져야 긍정이 오고요. 묵은 사랑이 벗겨져야 긍정이 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묵은 사랑 세모, 삶은 계란의 껍질 세모입니다. 겉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무가치한 것들이야. 그죠? 좀 기존의 낡은 사상, 낡은 생각, 이런 것들입니다. 붉은 팥밭에 푸른 새싹을 보아라. 붉은 팥밭 세모입니다. 붉은색의 팥밭이 그것이 사라져야 푸른 새싹이 온다고요. 그럼 푸른 새싹 동그라미죠? 그러니까 얻는다라는 건 새로운 가치, 새로운 사상을 얻는다라는 건 기존의 낡은 사상을 버려야 얻을 수 있어요. 역설적인 거네. 얻는다는 것은 잃는 것입니다. 먼지 앉은 석경 거울 너머로 너의 그림자가 움직이듯. 그럼 먼지 앉은 거울 너머로 내 얼굴, 너의 그림자가 보이는데, 그럼 나의 모습이 아니지. 본연의 나의 모습이 아니네. 그러니까 세모죠. 거기에 너의 그림자는 먼지 앉은 거울 너머에 나니까 가려진 나, 아니면 때 묻은 나지요. 세모야. 움직이듯 묵은 사랑이 움직일 때 붉은 팥밭에 푸른 새싹을 봐라. 그럼 묵은 사랑도 세모죠. 얻는다는 건 잃는 것입니다. 새벽에 준 조로의 물이, 아시죠? 이렇게 물 주는 거, 이렇게 엄마들 밭에 물 주는 거 있죠? 물이 대낮에 지나도록 마르지 않고 젖어 있듯이. 아하, 이거 세모입니다. 새벽에 줬던 것이 아침까지 남아있는 거죠. 과거의 것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야. 지금 읽어봤을 때 과거의 것이 계속 유지되는 건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 그 세모. 묵은 사랑이, 그러니까 그게 묵은 사랑이죠. 옛날 거. 뉘우치는 마음의 한복판에 젖어 있을 때, 묵은 사랑을 뉘우치는 마음의 한복판이래. 그게 뭐냐면, 야, 묵은 사랑 버려야 돼. 내가 왜 그런 생각했지? 병신 같은 놈. 이건 나쁜 거지.
그죠? 묵은 사랑을 과감히 버려야 되는데 묵은 사랑을 버리려고 했다가 아우 잘못해서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니까 그건 나쁜 거지. 세모겠지? 묵은 사랑이 뉘우치는 마음은 세모죠. 묵은 사랑을 버려야 하는 건데 그렇게 젖어 있다라면 항상 떠올릴 게 있어. 붉은 파가 없어져야 새싹 생기는 거 알지? 버려 인마 과감하게. 이런 얘기야. 얻는 게 잃는 게 얻는 것이니까 이런 얘기였네요. 그러면 정리를 하면 이렇게 안 나올 것 같으니까 해볼게요. 자, 잃는 것, 잃어야만 뭐가 있어요?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얻는 것이군요. 잃는 것이 있어야 얻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잃어야 하는 것, 그죠? 이것은 부정적인 거죠. 그래야 긍정이 생겨야죠. 그러니까 역설적이군요. 버려야 얻는데 보통 얻는 건 얻어야 얻는 거잖아. 근데 버려야 얻는다고 했으니까 역설적이네. 그러면 내가 잃어버려야 할 것, 잃어버려야 할 것이 뭐냐? 얘가 뭐냐면 삶은 계란의 껍질입니다. 이런 거. 그 다음 뒤에 뭐냐면 붉은 파맛. 이것도 버려야 할 것들. 그 다음에 너의 그림자도 주의해야 하는데 얘도 버려야 할 거죠. 근데 너의 그림자는 뭐였냐면 먼지 앉은 너희죠. 그죠? 여기가 뭐였냐면 앞에 꾸며주는 말이 뭐였냐면 먼지가 있는 너의 그림자였죠. 그러니까 부정이지. 그 다음에 새벽에 준 조로의 물. 조로의 물. 아, 이거 발음 잘해야겠다. 이거 조로의 물. 이거 깜빡하면 그냥 넘어가겠는데? 이것도 부정이겠죠. 부정이겠죠? 왜냐면 새벽에 줬으면 사라져야 되는데 전장 아침까지 유지되는 거니까 이거 통째로 다 부정적인 거죠. 그게 다 뭔데? 묵은 사랑. 이것들은 뭐냐면 낡은 가치겠죠. 그죠? 요것들이 의미하는 건 결국 이딴 것들은 뭐냐면 낡은 가치들입니다. 낡은 가치와 의식까지 해볼까? 생각, 의식들입니다. 낡은 가치와 의식을 버려야 그러면 뭘 얻을 수 있어요? 한마디로 푸른 새싹을 얻을 수 있겠죠? 푸른 새싹은 대단히 긍정적인 거죠. 그럼 이게 푸른 새싹이 뭔데? 얘네들이 낡은 가치와 의식이라면 푸른 새싹은 새로운 가치겠죠? 새로운 사람의 가치겠죠. 뭐 사람의 가치 긍정이겠죠. 낡은 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기존의 낡은 사상이나 가치들은요 그대로 있는 게 편합니다. 익숙하니까. 하지만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것을 버려야만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가작품으로 가볼게요. 거기에는 뭐냐면 서정주의 꽃밭에 독백이 있네. 꽃밭에 독백이고요. 혼자 얘기한다는 얘기겠죠. 그죠? 소제목이 사소 단장이라고 나왔네. 그러면 단장이라는 건 뭐 짧은 노래 정도? 짧은 이야기? 짧은 노래, 뭐 이야기 요 정도 하면 됩니다. 단장이라는 건. 그러면 사소는 누구냐? 사소는 우리 신화 속에서 박혁거세의 엄마로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신라 박혁거세의 엄마입니다. 박혁거세의 어머니. 이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박혁거세의 엄마인데 물론 박혁거세가 알로 태어났다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설 중에서 박혁거세의 엄마로 나오는데 저 사소는요 남자와의 어떤 사랑 관계 이런 관계에서 아기를 갖지 않아요. 그냥 혼자 스스로 아기를 갖습니다. 이런 건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어요. 제가 종교는 잘 모르지만 뭐 성모 마리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써요? 뭐 다른 사람의 관계가 아닌 스스로 그냥 혼자서 아기를 뭐 이런 식이잖아.
이게 막 전 세계 다 퍼져 있는 건가 봐. 우리도 이게 있네. 그래서 이 박혁것의 엄마가 짧은 노래를 불렀대요. 그걸 서정주가 시로 바꾼 거야. 자, 어디 한번 볼게. 자, 이거는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노래가 낚이는 그 중에 나도 구름까지 갔다가 되돌아오고 되돌아온다 세모칠게요. 나는 뭔가 한계를 극복하고 싶은 거야.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이 뭐가 있나 했더니 첫 번째 노래래. 노래를 부르면 한계가 극복돼서 저쪽으로 앞으로 갈 수 있나 봐. 근데 걔가 어떻게 해서 다시 되돌아온대요. 그죠? 그러면 그게 뭐야? 구름이 세모입니다. 인간에게의 어떤 한계야. 뭔가를 이겨내려고 해봤더니 다시 되돌아온대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같이 상황이랑 같이 한번 해볼까? 자, 이거는 시가 좀 어려워서 상황을 정리하면서 가볼게요. 자, 노래를 부르면 세상 어디까진 다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막혀버려요. 어디에서? 구름에서 막혀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게 다시 쫄쫄쫄쫄쫄 다시 뭐 한대요? 되돌아온답니다. 맞죠? 되돌아온다고 그랬나? 맞죠? 되돌아온다고 했죠? 되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한계입니다. 한계점이야. 한계.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지만 내 딴에는 노래를 막 부르면 한계가 극복될 줄 알았어요. 안 돼. 예를 들어서 마음이 아프고 그다음 슬퍼. 노래를 부르면 나의 아픈 슬픈 마음이 없어질 줄 알았어요. 안 그래요. 아파. 계속 아파. 또 내 발굽을 쳐 달려간 말이 바닷가에가 멎어버렸습니다. 아하, 이곳을 탈출하고 싶어요. 탈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말이야. 말을 타고 다닥다닥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든지 갈 수 있었어요. 못 가요. 어디에서? 다시 바닷가에서 어떻게 해서? 멈췄다고 그랬죠. 그러면 다시 바닷가가 바로 뭐겠어? 일종의 한계죠. 인간의 근원적인 한계입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면 뭐가 하면 안 돼요. 뭘 동원해서, 노래를 동원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말을 동원해서 탈출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이것저것 다 안 되네. 활로 잡은 산돼지, 매로 잡은 산새도 맛있는 거겠죠? 이제는 벌써 입맛을 잃었습니다. 입맛을 잃었다? 세모. 깊은 좌절감이겠죠. 그죠?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나름대로 해봤는데 안 돼. 그래서 입맛을 잃었다. 뭘 먹어도 맛이 없어요. 하면 좌절감이겠죠. 그죠? 요거는 뭐야? 나름대로의 어떤 좌절감이 큰 거죠. 왜냐면 이 두 개가 뭐야? 한계거든요. 나에게 한계가 있다는 걸 느끼니까 좌절감이 증폭했겠죠. 물 낮바닥에 얼굴이나 비추는 헤엄도 모르는 아이와 같이 그게 납니다. 아이는 헤엄을 쳐서 물에서 수영을 하고 싶은데 문제는 헤엄도 못한대요. 인간이라는 건 모든 걸 다 하지 못해요. 하고 싶은데 수영을 못해.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야? 그냥 물 밑바닥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들어가서 놀고 싶은데 우와 이러고 있는 거야. 못하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헤엄도 못 치고 뭐도 못하니까 노래를 동원해보고 말을 동원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헤엄도 모르는 아이와 같이 나는 내 닫힌 문에 기대었을 뿐입니다. 어디도 탈출을 못합니다. 못해요. 이런 얘기지. 그 다음 문을 열어라 꽃아 문 열어라 꽃아. 반복은 운율과 강조라고 했죠. 그죠? 그럼 의지의 표현이겠죠. 그죠? 나는 한계에 도달해서 좌절감이 커요. 그래서 좌절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그럼 어떻게 했어? 의지의 표현이겠죠. 문을 열어라냐 문 열어라냐. 문 열어라 꽃아. 열어라 꽃아 했네요. 이게 곱하기 4 4번이나 합니다. 벼락과 해일만의 길이라도 세모치겠죠? 어떤 시련이 겪는다 하여도 문 열어라 꽃아 문 열어라 꽃아 이겨낼 거예요 이거죠. 인간의 근원적인 한계와 도전 의지를 담은 거죠. 그죠? 이게 그냥 일반적인 해석하면 인간의 한계와
도전 의지입니다. 자, 이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알겠지? 그러면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볼게요. 사서라는 박혁거서의 엄마래요. 엄마래요. 그러면 이걸 모성성, 엄마 여기에 맞춰서 초점을 한번 더 볼게요. 모든 엄마들은요 아기를 출생합니다. 그죠? 엄마. 지금 사서가 지금 임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왜냐면 스스로 잉태했다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큰 임신 상태인데 그죠? 이제 산딸이 가까워졌어요. 그러면 아기가 사소의 입장에선 아기가 소중하고 아주 나에게는 전부야. 하지만 어떻게 해서 그 10달 동안 얘를 안고 다닌다는 건 되게 고통스러울 거야. 산모의 입장에선. 그럼 산모의 입장에서 어떨까? 빨리 내보내고 싶겠지. 그죠? 내 몸에서. 그지? 거기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봐라. 노래가 낚이는 하나. 낚이는 그중 나도. 그 다음에 구름까지는 갔다가 되돌아오고 내 발굽을 쳐 달려간 마른 바닷가에가 멎어버렸습니다. 아, 지금 뭐 하냐면 뭔가 하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아기가 출생하려고 했는데 안 되고 있나 봐요. 뭐가 멎어버렸어. 그러니까 활로 잡은 멧돼지, 산돼지, 매로 잡은 산새들에도 이제는 입맛을 잃었답니다. 아하, 일종의 입덧인가 보죠. 그죠? 뭔가 먹는 거에 대한 거부 반응이 생겼나 봐요. 그죠? 계속합니다. 이거는 바로 뭐야? 말을 건네는 어투긴 한데 이게 자식일 겁니다. 뱃속의 아이일 거야. 아침마다 개벽하는 꼬사. 왜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어떻게 써요? 애기가 발로 차요, 배를 차요, 막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러니까 아침마다 늘 변하는 거야. 어쩔 때는 오른쪽 발로 차는 것 같고, 어쩌는 배를 해서 왼쪽 발로 차는 것 같고, 어떤 머리를 헤딩하는 것 같고 이러나 보죠. 그죠? 그러니까 아기가 지금 꿈틀꿈틀 대고 있는 거야. 그 다음 네가 좋기는 제일 좋아도. 그쵸? 아기니까, 나의 아기니까 좋아. 좋기는 좋아도 물납 바닥에 얼굴이나 비치는 헤엄도 모르는 아이와 같이 나는 내 닫힌 문을 기대해 섰을 뿐입니다. 네가 좋긴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요. 그잖아. 아기가 태어난다는 건 뱃속에 있는 아기가 스스로 나와야 되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산모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럽고 하니까 산모가 문 열어라 꽃아 태어나라 꽃아 이런 얘기를 해요. 문 열어라 꽃아 아기야 태어나라. 벼락과 해일만의 길이라도 그 고통이 나에게 크더라도 문 열어라 꽃아 아기야 태어나라 뭐 이런 얘기인가 보죠. 그러니까 거기서의 어떤 벼락과 해일은 산고의 고통이겠지. 그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여성성으로 초점을 맞춰서 해석할 수도 있고 가장 그냥 노멀하게 해석하면 인간의 한계와 도전의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 우리 프린트물에 보시면 요 세 작품이 모두 다 나와 있어요. 세 작품 모두 다 도전!